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 to take away my liberty. 거와 뭔가 라파엘 웃지마. 지금 우리 흥행의 비결이라고. 내 오프닝 연기가 다시 해. 다시 해. 아, 하지마. 아 왜? 다시 할 거야. 거와 뭔가 라파엘. 아 웃지 마세요.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아,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사입니다. 첫 기사가 아니야. 박기사입니다. 아, 그래. 오랜만에 왔어요. 네, 감을 잃었나봐요. 저희 흥행 비결이죠. 오프닝 멘트. 그게 흥행 비결인가요? 흥행 비결입니다. 저희 방송이 잘 나가는 이유라고. 좋다는 사람이 있었나요? 네, 왠지 느낌이죠. 아, 예. 네. 커와번가 네, 라파엘 이번 편의 주인공이었죠. 이번 닌자 터틀의 라파엘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봤습니다. 자, 오늘 다룰 영화는 박기사와 혁기사 다 같이 보고 온 지난번에 미리 예고가 됐었던 닌자 터틀입니다. 닌자 터틀을 보고 왔고요. 저와 박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3D 시사회로 갔다 그렇죠. 왔어요. 네. 그 메가폭스가 직접 왔었잖아요. 그럼요. 저희는 메가폭스를 눈앞에서 봤죠. 네. 헐리우드의 파란 눈의 메가폭스를 눈앞에서 봤습니다. 네, 느낌이 어땠어요? 눈을 본 게 맞아요? 멀리서 봤으니까 눈도 봤죠. 내가 보기엔 눈을 본 게 아닌데. 보긴 봤겠죠. 네. 저는 참고로 이 장애인석에 앉아가지고 맨 뒤에 네, 자리가 미리 딱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쪽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멀리서 봤습니다. 네. 네. 일단 같이 보고 왔고요. 거기서 피자도 나눠주더라고요. 피자 나눠줬죠. 네, 닌자 거북의 상징이죠. 네, 피자 같이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뭐 혁기사 오랜만에 하는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래, 인사해야지. 언제 왔었죠, 저번에? 지난번에 그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아, 그쵸. 그 가디언즈. 마블 보스라고 해가지고 불렀더니 한마디도 제대로 안 하고 갔잖아요. 네. 그런 적 있어요. 할리우드의 그 정통파죠. 네. 정통파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혁기사가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해줬습니다. 네, 혁기사 인사 좀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이렇게 초대가 돼서 이렇게 다시 오게 됐는데, 오늘은 조금 말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헐리우드의 빠삭한 이론을 갖고 있는 분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뭐 오늘 또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녹음한 날이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먼저 네, 하시죠. 아, 여기까지입니다. 명절 잘 보내라고.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네. 아마 명절 잘 보내셨을 겁니다. 지금 이게 10일날 올라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댓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박기사. 아, 댓글이 있었죠. 뭐 한 개라서 소개해드리기도 좀 민망한데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영화가 좋다님, 인보카머스 시사회로 봤어서 반갑게 들어보았습니다. 글은 처음 남기는 것 같습니다. 시사회 티켓이지만 돈이 아니라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진 영화였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겨우 보게 돼서 기대했지만 이런 영화일 줄은. 본 영화들 위주로 듣고 있는데 멤버 박기사님은 이제 안 나오나요? 나왔죠. 네. 바뀐 건가요? 안 바뀌었죠. 네. 말투가 컬투 정찬우 씨랑 비슷해서 재미있었는데 아쉽네요. 컬투 정찬우 씨 잘 좀 읽죠. 네, 끝까지 좀 읽어봅시다. 네. 방송 제목 옆에 녹음 멤버 써주시면 보기 편할 것 같아요.
기사님들이 많아서요.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박 기사가 안 나오냐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박 기사가 이렇게 좀 비중이 있나 봅니다. 저희 방송에서. 아, 그럼요. 제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중독성 있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네. 말투가 컬투 정찬우 씨랑 비슷하다고 써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동의하고 싶지 않답니다. 네. 저희 방송을 댓글을 처음 남겨주셨는데 영화가 좋다니 앞으로도 계속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방송 제목 옆에 녹음 멤버 그 성을 쓰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려 중입니다. 괜찮네요. 뭐 김기사, 박기사 같이 뭐 김박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방송부터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저희 단일 배송 영화방이 그동안 음악을 좀 안 넣었었잖아요. 네, 그쵸. 네, 오프닝과 엔딩곡을 그 세월호 침몰참사 있은 이후부터 넣지 않았었는데 이제 저희 42회차 방송인 닌자터틀부터 다시 음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세월호 침몰참사가 완전히 잘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언제까지나 저희가 계속 음악을 안 넣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쵸. 네, 음악을 넣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마음만큼은 언제나 그 유가족분들 일이 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그런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닌자 터틀 영화 소개 시작해보죠. Surveillance is showing heavy Foot Clan activity. We're taking hostages. Let's rock and roll. Go! This is our city. That's what I'm talking about. Like shadows in the night. Yeah. Completely unseen. Who's that? It's a camera flash. Give me the camera. Ooh, look, he's doing his Batman voice. Back off, Rat. Do not say a word about this to anyone. If you do, we will find you. Yeah, we'll find you. I'm sorry, that came across super creepy, okay? We will find you though. My sons, I have trained you your whole lives to protect the city above. But I fear you are not ready for its greatest threat. We're taking your armor to the next level. Shredder. Four turtles, one's fighting a robot samurai. Come on! Why not? Oh, Neil, what are you doing? Yeah, that's good. Make sure you're getting everything. So they're aliens. No, that's stupid. They're turtles. Is there anything else we should know about them? They're ninjas. 닌자 터틀입니다. 악당 슈레더와 그의 조직 푸클린이 장악해버린 후 범죄와 폭력이 난무한 뉴욕시 열혈 방송기자 에이플리는 카메라맨 버논과 함께 그들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나서고 슈레더와 손잡은 사업가 에릭 sak스의 정체가 점점 드러나게 된다. 한편 하수구에 살던 닌자 터틀 레오나르도, 도나텔로, 라파엘, 미켈란젤로는 암흑으로 변해가는 도시를 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 영화의 주요 이야기죠. 네, 역시 닌자 거북이 시리즈는 사실 하나죠. 하수구에 살던 애들이 도시인 뉴욕을 지킨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제목이 닌자 터틀이에요. 닌자 거북이가 아니고. 이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뭐 현지 제목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냥. 네, 닌자 터틀. 괜찮은 것 같아요? 거북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어차피 닌자 터틀이니까 때문에. 하긴 지들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거니까. 그쵸. 네, 닌자 터틀. 자, 이 영화에서 저희가 지금 밖에서 저는 3D로 봤고 혁기사는 지금 2D로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영화를 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본 지가 한 2주 넘었나? 네, 2주가 넘었죠.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2주가 넘었기 때문에
사실 이 그때의 감흥을 끌어올리기가 약간은 좀 버겁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희가 감을 살리려고 지금 예고편을 듣고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예고편을 저도 보는데 생각 못했던 장면들이 새록새록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오래되긴 했어요. 네, 저희가 3D로 영화를 봤고 혁기사는 2D로 봤기 때문에 영화의 감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영화 앞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4마리의 거북이가 왜 하수구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게 영화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 뉴욕시의 어려움을 그 악당 푸클랜의 저항에서 맞서 싸우는 이야기 이 얘기도 나오고 또 그걸 지켜보는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네. 메간 폭스 우리한테 피자 돌렸던 그 여배우의 모습도 나오고 하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부트라고 하죠, 리부트. 그렇죠. 리부트죠. 이게 예전에도 시리즈가 나왔었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닌자 터틀로 해서 리부트 버전이 새로 나온 겁니다. 네, 옛날 1, 2, 3 그거 제가 한번 찾아서 봤어요. 그 스틸컷으로 봤는데 그때는 탈을 쓰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내용을 3편 다 봤습니다. 아, 3편 다 보셨습니까? 3편 다 봤고요. 네. 역시. 그때는 또 근데 그 당시 때만 해도 약간 또 되게 신선했었어요. 뭔가 그래픽이 아닌 약간 로봇의 탈을 쓰고 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생동감이 넘쳐 보이고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지금 보면은 또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또 그 당시 때는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영화랑 좀 리부트 된 영화랑 예전에 이제 닌자 거북이가 어떻게 돌연변이가 됐는지 그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요번에 닌자 터틀 그 영화에서는 그 기자 에이프릴 그 사람이 이제 사부님 하고 4명의 이제 거북이를 직접 살려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수구에다 이렇게 놔주는 식으로. 네, 그 차이점이 좀 있었고. 원래는 그냥 흘러가나? 원래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구해주진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내용이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 근데 이제 네. 다르다는 얘기를 한 거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내용이 달랐고. 네. 네. 일단 추억의 닌자 거북이가 스크린으로 새롭게 돌아왔다. 이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닌자 거북이 팬들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많죠. 네, 겉으로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하수구 속에 있는 것처럼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덕후들이 많아요. 네, 지금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닌자 거북이 팬이었구나를 새삼 깨달았을 정도니까 어린 시절 저희 나이 또래, 그러니까 약 10대 후반 이러신 분들은 많이 팬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캐릭터는 달라지진 않았더라고요. 거북이에 캐릭터는 대한 똑같죠. 캐릭터는. 똑같은데 이거 약간 좀 비난했던 분들 중에 거북이가 징그러워졌다. 뭐 그런 것도 이런 없잖아요. 분들이 있어요. 약 먹은 것처럼 몸 커지고. 네. 뭐 원래 이게 사실적인 건데요, 뭐 그죠? 그렇죠. 예전에 생각하면 만화, 뭐 팽팽한 피부,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수구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팽팽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원래 사실적인 겁니다. 그런 거 갖다가 깔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 비주얼 자체가 좀 닌자 터틀이 이렇다고 해도 저는 비호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비호감이 돼야 되는지 성격도 모르겠어요. 유쾌하고 다들 괜찮아서 영화 보는데 크게 무리는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액션이나 기본적인 뭐 유쾌함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액션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간중간에 들어간 유머도 빵빵 터지고 그 다음에 3D로 볼 때는 그 액션의 깊이까지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박 기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영화 어떤 점에서 좋게 봤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북이들을 좋아합니다. 거북이들을 좋아해서 저희 집에도 약간 피규어 아닌 피규어 같은 게 좀 가지고 있고 어렸을 때는 그 누구냐 그 파란색 이름 뭐죠?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만화를 보면은 레오나르도가 항상 진지하면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데 점점 이제 커가면서 느낀 거는 저는 약간 레오나르도가가 아닌가. 레오나르도가 주인공이에요. 레오나르도. 까먹네. 미켈란젤로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네,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 좋았고 네. 이번에도 미켈란젤로의 뭐라 그러나 화려하기라 그러나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갖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3D로 봤기 때문에 2D에서 볼 수 없었던 저 같은 경우는 3D를 아바타 이후로 거의 처음이에요. 네. 아바타 이후에 처음이었는데 3D가 굉장히 재밌구나라는 거를 이번을 통해서 또 새삼 깨달았습니다.
네, 말씀해 3D로 주신,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거북이들 캐릭터가 정말 두드러져요. 그 네 마리 거북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인 파란색 레오나르도, 그 다음에 이 영화의 실질적인 주인공인 라파엘, 그 빨간색이죠, 라파엘은. 미켈란젤로가 노란색인지 주황색인지 모를 뭐 그 애매한 색. 그 다음에 도나텔로만 등껍질에 이상한 거 붙이고 다니잖아요. 기계 같은 거. 얘는 원래 발명가 도나텔로. 그렇죠, 발명가죠. 발명가. 네, 이 영화 속에서 터프가의 역할을 조금 수행했지만 그 도나텔로까지 4명입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의 그 화가들 이름 뭐 그렇게 따왔죠. 이름도 잘 따왔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거북이 4마리의 성격이 정말 독특해서 이 4마리의 성격이 서로 좀 부딪히지도 않고 좀 영화를 잘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매력으로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혁기사는 어떤 거북이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좀 약간 터프한 캐릭, 라파엘. 네. 캐릭이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격은 좀 다혈질이긴 해도 네. 멋있던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라파엘이 사실상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비중이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비중도 많았고 멋있더라고요, 라파엘이. 1편의 주인공은 라파엘이지 않나. 다음 편부터의 주인공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속편도 나올 것 같은데. 소편 분명히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흥행을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 네, 거의 극장에 걸리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8일째인데 35만 명이니까. 아, 우리가 시사회를 봐서 2주구나. 네네. 네. 35만 명이니까 좀 망한 거죠. 부족한 거죠. 근데 사실 좀 내용이 좀 뻔한 부분도 없잖아요, 있고. 괜찮아요. 미국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어차피. 이게 3D로 보시니까 처음에 자막 볼 때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쵸. 좀 어지럽긴 해요. 네, 어지럽죠. 자막은 앞에 있는데 화면은 또 뒤로 가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막 읽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원래 좀 어지러운 게 싫어가지고 아바타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제가 3D 영화를 잘 안 봤어요. 3D를 잘 안 봤는데 이번에는 뭐 시사회 자체가 3D 시사회라서 뭐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본 건데 생각 외로 너무 재밌어갖고 요번 이 닌자 터틀은 3D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종일관 액션이 끊이질 않아요. 처음 이야기가 푸클랜이라는 악당 조직이 등장을 하고 뉴욕시의 그 푸클랜은 정말 도시 하나를 거의 악으로 물들이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세력처럼 나오고 그 두목은 약간 일본 느낌으로 나오죠. 그쵸. 슈레더. 일본 느낌으로 나오고 무술도 상당히 잘하는 조직인데 그 조직에 대항하는 닌자 거북이들의 활약을 그리는 영화니만큼 계속 이 대결하는 모습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시종일관 흘러가고 그 중간중간에 미국식 유머를 통해서 긴장을 계속 풀어줍니다. 그 미국식 유머 중에 기억나는 장면 혹시 있으세요? 글쎄요. 예고편 볼 때 나왔었잖아요. 그 사진 찍을 때 처음에 에이프릴이 거북이들 사진을 찍을 때 멈춰선 거? 네, 딱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숨어서. 근데 찰칵하고 찍는데 거기서 푸클랜하고 처음 싸워서 좋아하던 거북이들이 순간적으로 멈추죠, 네 마리가. 그 다음에 지금 저기 플래시 터졌는데 막 이러면서 서로 중얼중얼 거리다가 에이프릴을 발견하는 그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그런 장면들도 그렇고 중간중간 유머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뭐 초반에 그 악당을 이제 지하철 거기서 이제 소탕하기 전에 네. 미켈란젤로가 이제 네. 뭐 고양이가 막 건반을 친다고 막 좋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고양이가 건반을 친다고. 고양이가 건반을 맞네. 친다고. TV에서 젓가락으로 건반 친다고. 건반을 친다고 막 본인들도 돌연변이면서 네네. 이렇게 신기한 장면 그런 것도 있었고 마지막 장면에서 되게 약간 유쾌하게. 네, 영화의 뭐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될 그 엘리베이터에서 힙합 씬, 그 씬도 있었고 이 영화가 계속해서 닌자 거북이들의 캐릭터를 좀 가볍게 가져가려는 노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액션 자체가 아이들이 보기에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냥 유쾌하고 통쾌한 액션 속에서 그 유머들 이런 게 잘 섞인 영화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뭐 원작을 많이 충실하려고 했던 모습을 많이 좀 보여줬죠. 그 닌자 거북이 특유의 약간 이렇게 재미지고 좀 유쾌한 모습들 많이 넣으려고 했던 것 같고 사실 영웅물에서 좀 이렇게 너무 원작 따라가다가 좀 망한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파이더맨 요번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스파이더맨을 가볍게 하다 보니까 뭐 흥행에도 좀 찬물을 끼얹긴 했는데 이번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잘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원작도 잘 살리면서 캐릭터들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숨을 불어 넣듯이 생긴 게 약간 좀 징그러울 수도 있고 조금 너무 현실적으로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둡게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거야. 거북이가 귀엽지가 않고 거북이가 뭐 두꺼비가 돼서 나타났다 뭐 이런 두꺼비. 개소리들을 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현실적입니다. 하수구에서 살면은 피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준비해온 겁니까? 네? 준비해온 드립이에요? 아니죠. 네, 이 영화가 사실은
이야기 구조 자체가 전형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디서 많이 본 장면들이 많아요. 뭐 클리셰 이렇게 생각될 만큼 캐릭터들 자체도 사실은 개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오나르도 리더답게 진지하고 라파엘 사고뭉치고 그 다음에 도나텔로 뭐 이것저것 발명하기 좋아하고 그 관심사 여러 개고 그 다음에 뭐 웃겨주는 애 미켈란젤로 있고 이 캐릭터도 전형적이고 액션씬도 사실 전형적인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 트레일러 뭐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장면이라거나 건물이 붕괴될 때 뭐 매달리는 장면들 서로 손을 이어서 뭐 이런 장면들이 옛날에 많이 봤던 액션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런 액션들이 숨 쉴 틈 없이 계속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형적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전형성이 오히려 장점입니다. 단점이 아니라 정말 어디서 많이 본 얘기가 쉽게 많이 등장하는데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오히려 어디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게 떨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뭐 매달리는구나 막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긴장감은 있으면서 조절을 잘하니까 그러면서도 뭐 늘어지거나 뭐 지루하지 않게 잘 연출이 됐던 것 같아요. 혁께서 어땠어요? 이런 연출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옛날 그 시리즈로 나왔을 때 그 이제 탈을 쓰고 나왔었던 영화 그때 당시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폭발이나 뭐 이런 것도 약간 스케일이 좀 작았죠. 근데 이제 요번에 나온 거는 약간 그래픽도 가미되고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야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고 약간 현실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눈이 즐거웠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예전 거는 그러면은 내용이 비슷한가요? 그 뭐냐 2편 이런 건 어떻게 돼요? 2편 저도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갔던 시리즈물 중에 하나가 사무라이. 얘네들이 뭐 이렇게 봉을 딱 잡았는데 이제 시간 여행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일본 시대로 넘어가가지고 닌자 거북이들이 이제 그게 3편 중에 한 편이라고요? 그게 3편 중에 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봉을 딱 잡자마자 이제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얘네들끼리 전부 다 골로 그 일본 옛날 시대로 시간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제 싸우고 뭐 그 심지어 거북이들의 그 얼굴의 모형에 맞춰가지고 그 일본 옛날에 무사들 이렇게 탈 쓰고 있는 거 있죠. 하얀 탈 같이 생긴 거. 네, 그런 걸 이렇게 딱 끼고 싸우는 장면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 때는 아무래도 좀 뭔가 빵빵 터지기보다는 이렇게 무술 동작들 같은 걸 많이 보여주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전개가 많이 됐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건물이 무너지다거나 막 눈사태가 나는 곳에서 막 현란하게 막 몸을 움직인다거나 그런 장면은 확실히 없었죠. 아, 이게 제목에 그래서 닌자 들어가고 일본 자본이 좀 들어갔었나 보네. 일본 액션. 원래 만화 자체가 약간 그런 게 들어갔었어요. 네. 여기 영화 속에서도 뭐 일본 무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상 하는 동작은 뭐 중국 무술에 가까운데 여기서는 닌자라고도 하고 일본 무술이라고도 하고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거북이들이 옛날 시대에 그렇게 과거로 가는 설정이 나오면은 거의 거인이죠. 그때 시대에. 그죠? 그렇죠. 네, 얘네가 진짜 180이니까. 지금은 헐리우드하고 많이 섞인 것 같아요. 이야기 자체가 꽝꽝 터지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건물 무너지고 화려한 추격 액션에 차 타고 뭐 이런 것들이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또 옛날은 또 옛날 색깔대로 또 재밌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팬심을 담아서 빼놓을 게 없는 영화였어요. 네, 이 영화가 정말 딱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액션이랑 유머 얘기만 드리는데 영화 정말 이 두 가지입니다. 액션 플러스 유머입니다. 액션 플러스 유머고 아까 말씀드린 액션은 전형적인 액션들 대신 규모만 좀 커진 그런 액션에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이 영화가 계속 전형적이다 보니까 클라이막스 역시도 전형적이에요. 높은 곳에서 최후의 대결을 악당이랑 펼치고 그러면서 결국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이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이거 뭐 우리 그 혹성 탈출 거기서도 마지막에 원숭이들끼리 1대1 대결 뜨는데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런 장면 뭐 트랜스포머에서도 무너지는 장면 나오고 그런 장면으로 가다가 결말까지 그렇게 하면 너무 전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유머를 넣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라파엘이 딱 고백하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죽지 않고 딱 매달리죠. 그러면서 이게 약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마무리 기억나세요? 그 악당 앞에서 악당이 그 도시를 다 파괴하려고 할 때 그 앞에서 춤추면서 막 유머를 같이 넣은 클라이막스로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도 약간 결말부에 유머를 통해서 전형적인 감동을 좀 희석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게 약간 헐리우드의 요즘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그렇고 약간의 흐름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뭐 액션이나 뭐 그 편집의 템포 조절이나 이런 거는 기존의 액션 영화에서 한 수 진화했다고 봐도 될 만큼 정말 리드미컬하고 강렬하게 나와요. 그 특히나 3D로 보시는 분들은 이 서론 액션 씬,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죠. 정말 백미라고 할 만한 장면인데 그 장면을 잊으실 수 없을 겁니다. 그 액션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 일단 2D로 봤으니까요. 네. 근데
영화 전체적으로 딱 봤었을 때 설원 씬이 가장 제일 멋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3D로 봤으면 정말 되게 볼만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 트레일러가 먼저 떨어지는 트레일러 속에서 적이 쫓아오고 계속해서 적하고 싸우는 장면 아닙니까? 네. 정말 긴박하고 매력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장면 자체가 이것도 전형적인 게 마지막에 트레일러가 절벽에서 떨어져요. 딱 매달린 다음에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무게중심 옮겨서 떨어지고 그 절벽 끝에서 이제 또 매달리는, 서로 손잡고 많이 본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계속 많이 본 장면들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봤는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아, 유치하네, 촌스럽네, 우리 전형적이다, 우리가 너무 많이 봤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게 이 영화의 매력인 겁니다. 2D로 보든 3D로 보든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유치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 그게 매력이고, 이 단지 스토리를 막 떼놓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막 그 빠져들어서 즐기지 못하면 분명히 유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야기 자체가. 그 악당도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복수하는 이유도 너무 단순하고 막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액션 자체가 워낙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몰입해서 보면 정말 재미있겠다 싶은 영화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 정말 캐릭터들이 좀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전형적이잖아요. 근데 캐릭터가 전형적이지 않은 부분이 약간씩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떨어지는 그 트레일러 씬 있잖아요. 거기서 그 마지막에 몸을 던져가지고 악당들을 처리하는 사람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구나. 도나텔로가 마지막에 다 처리하죠. 마지막에요? 그 트레일러 타고 떨어지다가 도나텔로가 몸을 던져서 적들을 처리해요. 근데 그때 또 하는 말이 아, 나도 터프가이가 한번 돼보고 싶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나텔로가 몸을 던집니다. 그게 초반 아니었나요? 네. 설원 씬에서 초반. 그러니까 딱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라파엘 몸 던지고, 차량 부수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거의 한창 진행되고 나서인데.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고. 그 도나텔로가 그때 몸을 던질 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보통은 그렇게 몸을 던지는 액션은 몸을 던지는데 익숙한 캐릭터가 하고, 예를 들면 군도의 하정우가 몸 던지는 역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경영 씨가 똑똑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캐릭터들이 있어요. 캐릭터가 지정된 영화에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몸을 던지는 게 도나텔로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라파엘이 거칠고 무식하고 이런 역할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추락할 때는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 울고 그러면서 고백하고 이런 자기의 마음을 평상시에 기존의 캐릭터랑 약간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가. 그리고 메간 폭스가 보통 여자니까 약간 의존적인 캐릭터로 흔하게 많이 가죠, 액션 영화에서. 약간 민폐 캐릭터라고 할까요? 이 여자 캐릭터인데 인간이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 닌자 거북이들이 데리고 도망치면서 계속 민폐를 끼치는 그런 캐릭터로 가기가 쉽죠, 그냥 관찰자면서. 근데 이 영화에서 보시면 슈레더한테 최후의 일격을 갈기는 게 그 여자입니다. 그렇죠. 에이프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 영화가 단순히 그냥 전형적이라고 욕할 영화만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약간씩 건드리면서 그냥 옛날 만화 같은 경우엔 도나텔로가 정말 발명밖에 안 했거든요. 라파엘은 정말 무식하게 싸우기만 하고 리더 레오나르도는 항상 리더로서만 있고 이랬었는데 그게 조금씩 바꿔주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진화한 캐릭터가 아닌가. 정말 저는 그래서 매력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간 폭스를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예전에 트랜스포머 때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엄청 뜨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연기력보다는 사실 섹시한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잘 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눈깔 그리고 이번에 영화를 만약에 이 여자가 배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역할이 맞게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사실 우려를 했었어요. 이 여자 그냥 섹시한 이미지로만 해서 그렇게 영화를 그냥 대충 마무리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보니까 뭐 나름 그 영화랑 잘 어울리고 연기도 좀 나름 괜찮았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배역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메간 폭스 좋았어요. 네, 메간 폭스는 뭐 비주얼 자체도 보는 우리가 계속 닌자 거북이들에 집중하지 않도록 옆에서 여자로서 계속 옆에서 움직여주고 그렇죠. 캐릭터가 죽지가 않잖아요. 에이프릴과 그 옆에 따라다니는 남자 캐릭터가 죽지를 않기 때문에 닌자 거북이 이외에도 악당들 캐릭터, 에이프릴네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이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는 캐릭터가 별로 없어요. 맞아. 그렇고 이 캐릭터 자체가 그냥 진미 아닐 뿐만 아니라 뭐 구세주이기도 하잖아요. 맨 처음에 이 거북이들을 하숙으로 넣어준 거북이와 그 쥐 선생님을 하숙으로 넣어준 구세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이널 어태커 아닙니까? 마지막에 슈레더한테 최후의 일격을 갈기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주체적인 그런 캐릭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가 거의 닌자 거북이 제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닌자 터틀 시리즈가 계속 나온다면 왜 닌자 거북이가 탄생했는지 그 배경은 바로 에이프릴에서 비롯되는 거고 이 에이프릴이라는 캐릭터가 닌자 거북이 시리즈에 계속 나오게 된다면 정말 매력 있는 조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자체적으로도 뭐 주체성도 있고 기대해 봅니다. 에이프릴이 역할이 바뀌겠죠. 전 이 편이 참 나왔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나와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진짜 이 영화 속에서 진상 캐릭터는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라파엘도 뭐 단순한 사고뭉치가 아니고 도나틸로는 터프가이가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다 그랬고. 그리고 또 재밌는 장면 아까 이야기하다 까먹었었는데 얘네가 밖으로 나갔다가 지하철에서 사람들 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돌아오다가 스승님한테 걸려요. 근데 그죠. 그 전까지 스승님 캐릭터가 안 나오잖아요. 닌자 거북이 스승이 누구일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스승님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얘네가 조용조용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살짝 다투다가 걸립니다. 맞아요. 근데 꼬리를 채찍처럼 쓰는 거대한 생쥐가 나오죠. 그죠. 네. 거대한 생쥐가 나오는데 이 생쥐가 어느 독방 같은 데에 애들을 몰아놓고 애들을 고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고문 장면이 정말 일품입니다. 맞아요. 기억나십니까? 웃기더라고요. 네. 약간 항상 진중하던 레오나르도가 그런 자세를 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네. 되게 코믹스럽고 재밌긴 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것들을 시켰는데 애들이 다 하고 있죠. 정말 기회 같은 거, 중국 기회단 같은 역할을 다 하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앞에 마지막에 최후의 일격으로 피자를 열어요. 그렇죠. 네, 그 페퍼로니 피자, 이 거북이들이 좋아하는 페퍼로니 피자를 넣으니까 결국 애들이 실토하는 무슨 일을 하고 왔다. 맞아. 뭐 이런 걸 실토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정말 유머가 잘 짜여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맞죠. 예전에는 이 피자를 왜 좋아하는지 거북이들이 네. 그 내용 같은 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에이프릴이 걔네들이 이제 아직 돌연변이로 변신하기 전에 네, 진짜 거북이일 때. 진짜 거북이일 때 피자를 조금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래서 피자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게 네. 만들더라고요. 이런 떡밥 하나하나가 정말 섬세하다는 거죠. 정말 전형적이고 멍청한 영화처럼 어떻게 보면 보이지만 그 캐릭터들이나 이런 떡밥들을 보면은 이 영화가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 중간중간 들어간 유머들도 상당히 성공률이 좋아요. 빵빵 터집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았고 조금 저는 아쉬운 점이 그래도 있다면 상대하는 그 슈레던의 그 악당 일파 푸클렌 맞아요. 걔네가 살짝 아쉬웠어요. 너무 일본색이 강하더라고. 일본색이 이번에 루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 게임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근데 원래 만화 자체도 약간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본 뭐 이렇게 협력해갖고 만든 거던가 아니면 소니에서 만든 건가 맨 처음에 그런 것 같아요. 돈 투자해갖고 그리고 닌자 거북이 자체가 원래 일본이랑 많이 합쳐져 있는 그런 만화 영화라서 슈레더나 뭐 이쪽은 뭐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세긴 셌어요, 근데. 네. 하지만 얘네가 조금 아쉬웠던 건 그 캐릭터를 하면서 자기네한테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일본 사무라이 로봇 이런 거. 조금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트랜스포머에도 사무라이 로봇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 나왔었거든요. 근데는 외계인. 외계인인데 생긴 건 사무라이 로봇이고 이번에도 사무라이 로봇이 나와서 최종 보스처럼 나와가지고 뭐 손에 칼 10개씩 들고 그쵸. 하나씩 뿌린 다음에 자석으로 다시 돌려받고 원래 이런 캐릭터 나오잖아요. 슈레더는 유명하니까. 네. 그 캐릭터와 마지막에 최후의 결전을 하는데 거북이들이 또 밀리고 그렇죠. 그러다가 처리할 때는 이제 같이 무너지다가 결국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전형적인 전개 역시 그렇죠. 조금은 이 부분이 저는 아쉽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어요. 네. 혁기사는 이 영화에서 좀 아쉬웠던 장면이 있다면 뭔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장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뻔한 전개이기도 했지만 네.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그냥 다른 좀 단지 좀 배역이 좀 아쉬웠던 거면은 윌리엄 피치너? 네. 그 얘기를 왜 지금 합니까? 이 배역이 배역이 아쉬웠다고? 배역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장면보다도 네.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역할보다 더 나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데 괜히 요것만 하고 끝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배우가 좀 아쉬웠어요 저는. 네, 악당 캐릭터가 솔직히 보면은 푸클렌이 있고 푸클렌 말고 이 에이프릴의 아버지를 속여서 이 거북이들을 가지고 이런 조작을 해서 다른 데 써먹으려고 했던 이 배우가 있는 거죠. 윌리엄 피치너가 연기했던. 그렇죠. 근데 이 두 개의 악당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윌리엄 피치너가 그 슈레더의 부하였던 걸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 악당을 하나로 엮어버리죠.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러니까 푸클렌은 푸클렌대로 있고 이 윌리엄 피치너는 피치너대로 있었다면 훨씬 더 재밌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하면서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슈레더랑 합치고 나면은 슈레더가 끝판왕 같거든요. 그럼 윌리엄 피치너의 캐릭터가 확 죽어요 그 다음부터.
근데 이 배우가 우리한테 눈에도 있고 좀 괜찮은 배우였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솔직히 생기는 거죠. 하수인 역할이었죠. 그냥 네. 슈레더의 그냥. 확 죽죠. 그 이후에는 뭐 닌자 거북이들 피 빼는 나는 진짜 그 사람이 슈레더인 줄 알았어. 네. 그냥 간호사 같은 역할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존재감이. 어. 원래는 최후의 악당 같은 느낌이었는데 슈레더랑 합쳐지니까 그냥 연구원인 것 같은 그냥 너무 아쉽지 않았나. 맞아요. 나중에 헌혈만 하는 건 헌혈. 네. 거북이 피 빼가지고 자라피인가? 먹는 거? 자라피야. 거기피는 안 먹을걸? 먹나? 모르겠습니다. 자, 밖에서 이 영화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뭔가요? 저는 특별한 불만이 없습니다. 영화 자체에 특별한 불만이 없고. 거북이 빠져. 네, 단지 이제 그 멸치 피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게 멸치 피자? 원래 만화 보면은 멸치 피자 나와요. 페페로니가 아닌가? 멸치 피자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었고 약간 그 멸치 피자 그런 게 좀 나왔으면은 좀 더 옛날의 향수를 좀 불러 넣어줬을 텐데 그거 빼고는 저는 이 영화에서 이 또 짧아요. 1시간 40분 정도 되는 영화인데 네. 그 틈에서 제가 따로 아쉽거나 약간 지겹다 느낄 그럴 장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습니다. 네, 밖에서 영화 보고 나오면서부터 이건 무조건 5점이다. 포화분가 계속 그러면서 나왔어요. 근데 저는 5점을 주고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약에 제 기대에 못 미치면은 3.5로 마감을 지려고 했는데 그 5점을 저는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갖고 나왔죠. 네, 저 역시 영화 끝났을 때 같이 코아분가 버렸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정말 매력 있는 영화지 않았나.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서 코아분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코아분가 정말 괜찮은 매력이 있는 대사이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고요. 이 영화에서 너무 단순한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박기사가 이 영화에 대해 더 할 말 있습니까? 꼭 보세요. 닌자 거북이 팬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예전 향수를 한번 느끼고자 하시다면 그냥 한번 볼만한 영화. 액션으로도 좋은 영화예요. 사실 요즘 애들은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좀 그때 이런 영화가 있었지라면서 만화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라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직 이제 추천 시간이 안 나요. 배우 시간 아닌데 배우 얘기하고 감을 잃었나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이 영화 좋은 배우 몹쓸 배우 시간으로 가죠. 네. 박기사부터 좋은 배우 한번 뽑아주세요. 저는 좋았던 배우로 메간 폭스입니다. 메간 폭스 이유가 뭡니까? 우선 저희 시사회 할 때 피자도 사주셨고, 네. 그다음에 저도 직접 헐리우드에 어떻게 보면은 초특급 배우죠. 그 정도면 그 정도 스케일이면 초특급 배우인데 가까이서 봤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영화에서도 정말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잘해줬기 때문에 또한 예뻤고요. 그래서 저는 메간 폭스를 이번 영화의 최고의 배우로 뽑겠습니다. 네, 혁기사 한번 뽑아주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근데 배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 거북이도 사실 누가 그 거북이 역할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냥 저도 메간 폭스가 그래도 단연 돋보이지 않았나. 예뻐. 예쁘기도 예쁘고 오랜만에 맞다 그 배우도 괜찮았다. 우피 골드버그. 정말 그 오랜만에 얘기를 하긴 해야죠. 우피 골드버그는 그 사랑과 영혼 잊을 수 없었지. 사랑과 영혼 그리고 뭐지 시스테트? 시스테트 시리즈에서 We'll follow him 이 노래에 나오고 거기서도 되게 강렬한 인상을 줬었는데 한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전 처음에 합성인 줄 알았어. 맞아요. 되게 웃기더라고. 나이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 보여가지고. 어디 아팠나? 흑인들은 늙는 걸 몰라. 그래요? 어디 아팠나 근데? 백인들이 빨리 늙나? 백인들은 늙는 티가 확 나죠. 근데 진짜 우피 골드버그 보면은 이 영화에 처음에 등장하는 게 에이프릴 상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이프릴 오닐이 자꾸 갖다주는 이 닌자 터틀 봤다고 내가 닌자 거북이를 봤다고 말하니까 헛소리처럼 안 믿고. 거의 까메오죠, 까메오. 네, 상당히 괜찮은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보통은 그런 역할이면 깐깐하게 평범하게 생긴 회사원 상사 맞아요. 이렇게 나오기가 십상인데 거기에 펑크머리를 한 우피 골드버그라니. 네, 이렇게 이 영화 진짜 발상의 전환을 잘하고 있어요. 캐릭터들을 이렇게 쓰는 게 상당히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게 과연 전략이었을지 아니면 그냥 인맥으로만 했던 건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한데 아무튼 괜찮았어요.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배우가 메간 폭스입니까? 메간 폭스. 메간 폭스. 메간 폭스. 네, 저는 좋았던 배우가 라파엘입니다. 라파엘이 이 영화의 실질적인 주인공이에요. 라파엘이 사실
잡혀간 3명을 구하는 것도 라파엘이 구하러 가고. 저 의리가 네. 그리고 라파엘이 사실은 마지막에 울면서 자기 고백도 하고, 이게 모든 거가 다 라파엘을 위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라파엘 캐릭터가 전체 좋더라고요, 저는. 내면 연기도 좋고, 그 거칠면서 속에 그 순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저는 라파엘 캐릭터를 뽑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안 좋았던 배우들 한 번씩 뽑아볼까요? 안 좋았던 배우를 여기서 뭐 뽑기가 상당히 힘들죠. 캐릭터 종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배우들이 막 이렇게 막 네. 민감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 배우를 찾기가 딱히 쉽지가 않은데, 그나마 좀 뽑으라고 그러면은 저도 아까 혁기사가 말한 대로 그 캐릭터를 연기했던 그 배우를 좀 뽑고 싶어요. 윌리엄 피치너. 네, 삭스. 네. 에릭 삭스. 네. 그 삭스 씨가 좀 어때서요? 애매했죠. 많이 캐릭터 좋아서. 자체도 애매했고, 처음에는 좀 부자라서 좀 약간 그런 걸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캐릭터가 좀 많이 죽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네, 사실 저도 그 배우가 조금 아쉬웠던 지점이, 이 찾아가잖아요, 에이프릴 오린이 차 타고. 그때 감금했어야 돼요. 그 좋은 집에서 감금한 다음에 성적으로 약간 고문하거나 그런 식으로 갔어야 긴장감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영화의 취지에 너무 맞지가 않아요. 그럼 보면은 19세 영화는 아니니까. 그렇죠. 초딩들이 봐야 되니까. 애들이 봐야 되니까. 그럼 손을 자른다, 이것도 같이 아니라구나. 그럼요. 아무튼 감금을 했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감금을 그 좋은 집에 딱 감금하면은 닌자 거북이들이 찾아오기도 힘들고, 구출 장면이 매력이 있었을 아니죠. 텐데. 왜냐면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게, 네. 닌자 거북이들의 행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 거기다가 뭐 심어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감금했으면 안 되죠. 네. 닌자 거북이들이 어디서 사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전개상 감금을 하면 안 됐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웬만하면은 이 주인공이 동료 딸이지 않습니까? 왠지 성적 욕망 같은 걸 느꼈어야 됐어요, 에이프릴한테. 그래서 나중에 집착하고 막 이런 장면들 저는 좀 안 나왔던 게 아쉬웠어요. 이 에릭 삭스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돈만 벌려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태인데? 변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영화의 전개를 위해서. 야, 닌자 거북이에서 그런 게 나오면 안 되지 마. 닌자 거북이를. 아니, 에릭 삭스가 하는 게 없잖아요. 슈레더는 얘네를 죽이겠다 하는데 에릭 삭스는 그냥 돈만 벌면 끝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야, 그렇다고 임마 성적 놀이개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아니면 거북이 피를 빼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이런 거라도 있거나. 자기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안 돼. 순수하게 과학적 욕구나 돈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너무, 그러니까 권력용이죠, 권력. 안 돼. 에이프릴을 왜 감금을 시켜? 아니, 에이프릴을 그렇게 해야지 그 약점을 원래 공격해야 그 맛이 있는 겁니다. 긴장감이. 아니야, 근데 내용 전개상 거북이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김 기사 말대로 약간 시간이 조금 만약에 전개가 된 뒤에 만약에 에이프릴을 감금을 했다면 뭔가 이상하진 않았을 텐데, 네. 그 시점에 만약에 그 들어왔을 때 방문된 시점에서 만약에 감금을 하려고 했다면 조금 내용이 좀 어색하지 않았을까. 그러기도 하고 나중에 그 에이프릴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거북이들을 잡는 거 아닙니까? 흔히 몇 번 합니까? 추적이라고 동의할게요. 네. 추적은 맞는데, 근데 진짜 이 부자 아닙니까? 부자? 뉴욕의 엄청난 부자예요. 그 집도 보면은. 엄청난 부자인데 돈 갖고 하는 게 없어, 얘가. 그거는 다 안 나오는 거죠. 1시간 40분에 담기 힘들어요. 여자들도 많이 무조건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구만. 그냥 거북바구만, 거북바.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막 1시간 40분인데 왜 그 캐릭터가 거북이 등껍질로 막혀있어, 지금. 아니 왜 그 캐릭터가 뭐 여자를 뭐 밝힌다거나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없죠. 슈레더랑 얘네들, 슈레더만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슈레더랑 얘네들 그거 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바쁜데 왜 그럼 이 에릭 삭스를 넣냐고. 아니면 슈레더가 나오지 말든가. 원작에 나오니까 넣는 거죠. 아니, 들을 생각이 없는 애랑 더 이상 대화 그만하고요. 혁기사 이 영화에서 아셨던 배우 누굽니까? 저는 아까 지금 그 윌리엄 피치너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저는 거북이들 중에서 좀 아쉬웠다는 배우를 얘기를 하고 싶다면 좀 도나텔로. 네. 도나텔로가 좀 아쉽긴 아쉬웠어요. 왜냐면 초반에 이게 에이프릴을 이제 스승님이 데려오라고 했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얘가 해킹을 해가지고 에이프릴을 데려오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에서 뭐 아무면 혼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약간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재밌었긴 했는데, 거기랑 뭐 설원신이랑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걔의 비중이 다른 거북이들에 비해 너무 많이 묻혔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계 좀 잘 만지는 거 빼고는 그래서 저는 도나텔로가 좀 아쉬웠다. 사실 도나텔로가 영화 속에서는 정말 최첨단 거북이로 나와요. 모든 과학 기술을 섭렵하고 지하에다가 TV도 엄청나게 설치해놓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화 속에서 그걸 가지고 활약이 거의 미미합니다. 그걸 가지고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존재감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요즘에 과학기술 SF 액션이 뭐 이런 게 흥행하지 않습니까? 아이언맨 뭐 이렇게.
똑똑하고 뭐 잘 만드는 애. 그쵸. 이 도나텔로 캐릭터가 나중에 시리즈에서 언젠가 흥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격이 약간 그냥 무난한 성격이라 또 그걸 또 캐릭터에 쓰기에도 되게 애매하고 보면은 그냥 약간 묻어가는 캐릭터. 그러네. 나머지는 성격이 확실한데 얘는 잘하는 걸로 확실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편에는 이번에는 뭐 그 라파엘이 네. 나와가지고 조금 비중이 좀 많았다 치면은 다음 편에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가 이제 리더로서의 깊은 고뇌에 빠지는 거죠. 그죠. 그런 장면 그런 것도 다음 편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도나텔로는 뭔가 애매해요. 얘가 갑자기 뭔가 뭐 아이디어가 없어서 뭐 이런 거 하기도 그렇고 뭐 이러니까 그냥, 그죠. 그냥 대충 약간 옆에서 이렇게 서포팅하는 느낌?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뭐 우울증에 걸린다거나 그러니까 밝기만 하는 놈인데 밝기만 하는 놈인데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고 피자가 맛이 없다던가 네, 막 여자친구가 갖고 싶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중에 그냥 성적 욕망이 강한 거북이가 미켈란젤로 아닙니까? 처음부터 에이프릴 오린한테 사귀고 싶다는 계속 추파를 던져요.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 거북이가 애인이 없다 이게 언젠간 나올 겁니다. 왜냐면 번식을 얘네도 욕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암컷이 없잖아요. 거북이는 어떻게 하지? 자꾸 19세로 가려고 아니 거북이한테 너무 순수성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 생긴 게 이미 성인이잖아 얘네가. 아, 안 돼요. 빨리 해요. 어릴 때 거북이가 아니라고요. 빨리 넘어갑시다. 10대예요. 네, 10대야, 10대. 씨. 네. 아메리칸 파이도 아니고, 씨. 그러니까 이제 속편 나올 때쯤 20대 되지 않겠습니까? 아, 빨리 해서 어떻게 거북이들의 순수성을 무너뜨리지 마요. 네, 그렇고요. 저의 아쉬웠던 배우는 다들 이 얘기를 안 하시네. 전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일본 악당 있지 않습니까? 여자 악당. 일본에 맞네. 에릭 삭스 부하로 나오는 일본 여자 악당이 있어요. 진짜 그보다 어설픈 악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색하고 약하고. 에릭 삭스 캐릭터 자체도 슈레더랑 합친 의외는 너무 먹혀버려서 약한데 그 부하이니까 얼마나 더 약하겠습니까? 아, 걔는 슈레더 부하예요. 에릭 삭스 부하기도 하지 않아요? 아, 에릭 삭스가 아니, 슈레더 부하구나. 그 직속 부하죠. 네, 슈레더 직속 부하도 너무 캐릭터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캐릭터가 처음에 무슨 이상한 그 뭐라고 하죠? 컨테이너 막 던지고 닌자 거북이 이러면서 놀 때 그때 존재감 조금 보였던 거랑 그 지하철 장면. 네, 그 두 장면 말고는 없어요. 나는 그 여자가 옛날에 그 큰 영화 로봇 영화 나왔던 거 그 뭐죠? 트랜스포머요? 트랜스포머 말고 그 다음 거 괴수랑 막 싸웠던 영화. 괴수랑 로봇이 싸워요? 로봇가 그러니까 그 조종석에 두 명이 타가지고 아, 저 안 봤는데 뭔지 알 것 같네. 퍼시픽님? 퍼시픽 림에서 나오는 그 여자랑 같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브릿지한 것도 똑같고 난 그래서 그 여자가 여기 나왔나? 이 생각을 했거든. 혁기사가 영화 많이 보네. 그거 안 봤어. 듣보잡 영화도 다 봤네. 퍼시픽님 치면 나와요. 퍼시픽님 흥행 못했어요? 망했죠, 약간. 홀딱 망했지. 네. 트랜스포머 약간 기운 빨아가지고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망한 영화예요. 네. 뭐 그런 영화도 있었고, 뭐 아쉬운 배우도 이제 다 한 번씩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죠. 박 기자 이 영화 추천하시겠어요? 뭐 물어볼 필요가 없구나. 추천이죠. 네, 거북밥니다 쟤는. 네, 추천사 한번 해주시죠. 추천사를 하라니까요. 아, 추천사요? 추천사. 감을 잃었어 다. 말이 필요 없지 뭐. 추천이지 뭐. 제가 지금 녹음이 좀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는데 이게 첫 타임이라서 아직 입이 안 풀립니다. 예. 네. 저의 추천사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나에게 그 어떤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어. 저의 기가 막힌 코멘트. 네, 비판이 있을 거라고 직감한 거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앞에 쓴 거는. 네, 그렇죠. 네. 니네들이 아무리 까도 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네. 그러므로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자, 혁기사는 이 영화 추천하시겠어요? 비추천할 거예요? 저는 추천합니다. 옛날에 뭐 추억을 되살리고자 네. 한 번쯤은 꼭 봤으면 하는 영화. 예, 그거 혹시나 그리고 여성분들은 또 그 캐릭터에 대한 약간 징그러운 부분 같은 거를 조금 못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안 보시는 것도. 징그러울 정도는 아니죠. 네, 이 영화 사실 호감 거북이에요. 사실 성격도 그렇고. 보면은 호감인데. 네, 이거 징그럽다고 하는 애들은 영화 보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니까. 그거 딱 까는 애들이 있어. 내 동생도 좀 징그럽다고 그러더라고. 아, 영화 봤는데요? 그냥 예고편만 봐도. 그러니까 예고편만 보니까 징그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흥행을 못했나? 아니, 혹성탈출에 시저보고 멋있다 그러는데 걔도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사실. 사실 그렇지. 트러블스니까. 네, 루시 오프닝에 비슷하게 닮은 애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저 역시 이 영화는 추천입니다. 제 추천사는 추억 속 닌자 거북이들이 영화로 돌아왔다. 3D로 보니 더욱 끝내준다. 시원한 액션씬에 간간히 터지는 양키 유머, 조화로운 캐릭터까지
그야말로 매력이 커와본가.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 3명 다 추천했네요. 김기사, 뭐 박기사, 혁기사 할 거 없이 다 같이 추천한 닌자 터틀입니다. 베스트 영화네요. 네, 거의 이렇게 만장일치로 추천된 게. 네, 저 영화를 많이 봐야겠네. 저 정도 거북반은 아니고요. 저도 역시 추천이긴 한데. 이 정도 만장일치가 오랜만이네요. 네, 만장일치 오랜만이죠. 추천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로 저희 닌자 터틀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닌자 터틀은 정말 액션, 유머, 그리고 캐릭터 딱 이 세 가지를 갖고 시종일관 쭉 밀고 나간 영화였고 그 세 가지에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뭐 단순한 스토리다, 뭐 징그러운 거북이다, 영화 보고 이런 말을 하세요. 그렇죠. 네. 보시지 않은 분들은 까지도 않는 게 네.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보시고 이 영화가 좀 별로다라고 싶으신 분은 본인의 동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네, 그게 그렇죠.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한 액션 영화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고질라 뭐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게 네. 액션이 난무하지만 조잡스럽지 않은, 산만하지 않은 액션,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 건 확실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으로 갈까요? 예,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1일입니다. 우선 9월 11일 날 개봉하는 영화들이 참 많아요. 신시티, 다크 히어로의 부활. 이야, 큰 영화 개봉하네요. 큰 영화 개봉하는데 이게 사실 북미에서 먼저 개봉을 했다는데 좀 많은 혹평을 받고 흥행적으로도 좀 참패를 거의 확실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원보다는 확실히 못 만든 2편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찌됐건 뭐 9월달 개봉 영화 중에 거의 톱을 달리는 거의 큰 영화죠. 네, 이 배우들도 짱짱합니다. 조셉 고든 레빗의 뭐 레빗에 그다음에 에바 그린, 뭐 제시카 엘바, 브루스 윌리스 거의 그대로 나와요. 1편이랑. 조셉 고든 레빗이 추가된 거 아닙니까? 추가된 그럴 거고 거예요. 에바 그린이랑 감독도 똑같고 좀 기대되는 안 영화입니다. 나왔었나? 안 나왔었죠. 네, 그 다음에 영화 또 소개해 그 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가 국내 영화죠. 이제 공포영화 마녀라는 공포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오랜만에 우리나라 그 영화에서 공포영화가 뭐 분신사바 저번에 한번 개봉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 오랜만에 좀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여름에 공포영화가 별로 개봉을 못했죠. 이 너무 큰 영화들이 줄줄이 있었기 때문에 해적, 명량, 해무 뭐 이런 영화들이 줄줄이 있어서 다 도망을 갔다가 가을부터 개봉을 합니다. 앞으로 줄줄이 공포영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공포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이 이제 공포영화 할 시즌인가? 아니죠. 원래 여름인데 원래 여름이잖아요. 지금 뭘 들은 겁니까? 이 중에 문자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문자 있어요. 진짜 요즘 조회지만 하라고. 정신줄 놓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꽃가뱀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사실 이걸 잘 몰라요. 꽃가뱀. 꽃가뱀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꽃가뱀이 뭐죠? 그 옛날에 와세다 나온 변태 감독 하나 있어요. 그 감독이 꽃가뱀 1, 2를 찍어가지고 엄청나게 히트친 감독입니다. 이 온갖 변태 성행위가 이 한 편에 다 망라되어 있는 꽃가뱀 시리즈 1, 2가 있었습니다. 지금 감독이 바뀌긴 했는데 꽃가뱀 더 제로인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리즈를 좀 이어가는 프리퀄 성격이 있는 영화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런 자극적인 영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네. 좀 공포 영화도 싫어하고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레슬링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네요. 이거 오랜만에 듣는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최성국 씨가 오랜만에 나오네요. 이 송은채가 아마 이름 바꾸낼 거예요. 이게 강은비. 강은비 아십니까? 강은비가 아니라 은채면은 걘데. 강은비라고 있어요. 송은채 이름 개명했습니다. 아, 옛날에 그 사춘기 남자애들. 그지. 그 몽정기 나와가지고 남자애들 다 홀리고 다녔던. 아, 이름을 바꿨구나. 네, 송은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최성국 씨와 송은채 씨 나오는 딱 레슬링이라는 영화 이름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레슬링이 무슨 레슬링일지 다 직감하실 거예요. 한하경 씨가 나오네요. 한하경 씨 그분 아닙니까? 그 드레스 입고 엎어지면서 가슴 보여주신 분? 예, 그 똥슴녀라고 유명하죠, 원래. 똥순이요? 똥승녀였어요, 얘가? 이 똥슴녀예요, 한하경 씨. 맞다. 월드컵 똥승녀? 네. 아, 진짜 이 배우들이 골고루 모였습니다. 네, 그걸로 유명했던. 이 제2의 그 청춘학당, 풍기물란보쌈야사 그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그 원컷이라는 그런 그 공포 영화도 또 나옵니다. 그 김꽃비 씨. 옛날에 그 똥파리 나왔던. 네, 맞죠? 아주 매력적인 그 여배우예요. 근데 감독이 일본 배우 감독이네요. 시라이 시코지 감독. 네. 원컷 어느 친절한 살인자의 기록 이 영화도 개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큐브 개봉하고요. 큐브 예스 or no 이 큐브가 그 큐브인가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큐브를 보질 않았어요. 저 이렇게 좀 공포물을 안 보기 때문에 네. 이게 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큐브가 그 큐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목 큐브인 영화가 개봉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동안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그 큐브 팬들한테는 많이 낚이겠네요. 네, 낚이는 의미라도 있기 때문에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12일 날 개봉작들은 뭐 대작이 없습니다. 예. 자, 뭐 다음 주에 뭐 개봉 한 영화 한 정도죠? 이 정도네요. 네, 11일, 12일 원래 수요일, 목요일에 영화를 많이 개봉하는데 이번엔 목요일, 금요일이네요. 예전에는 그 주말에 개봉 많이 했었는데 네. 왜 변했지? 요즘에는 거의 20개 한 다음에 주말에 몰아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개봉빨이 또 있잖아요. 개봉빨이랑 주말빨을 2번 받기 위해서 20개 먼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개봉 영화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네. 이제 다음 볼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볼 영화는 루시입니다. 루시. 네, 루시. 지금 나와 있는 혁기사랑 바로 다음 타임에 녹음을 할 거죠? 네, 저희가 1시간 쉬고 또 바로 이제 루시 방송을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쉬는 것도 아니죠. 바로 축구방이 녹음을 하기 때문에. 네, 그때 루시 때는 좀 이제 입이 좀 풀릴 것 같네요. 네, 루시 때 3시간째 짜는 거니까 그때는. 지금은 이제 첫 타임이라서 네. 입이 좀 많이 굳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방송을 하면서 좀 느낀 게 영화를 보고 일주일 안에 녹음을 해야겠구나.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딱 보니까 박 기자 눈이 풀려 있네요. 네, 이게 난 아무것도 모른다. 어떡하지? 이런 눈이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둘이 했으면 망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혁기사라도 있어서요. 네, 감흥이 올라오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 2주 보고 나서 2주 된 영화를 다시 꺼집어내서 녹음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네,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 취지 자체가 영화 빨리 보고 바로 해드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네, 이번에 저희가 앞에 녹음한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늦춰지게 된 건데 사실 오늘 하고 있는 게 9월 지금 5일입니다. 9월 5일 날 녹음을 하고 9월 10일 날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내일자에 아마 퍼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 영화가 좀 늦게 방송이 된다 싶으실 수도 있어요. 뭐 하지만 추억을 되새긴다는 측면에서 영화 보시고 한 3주 후에 다시 방송 들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방장 권한이니까요. 네, 뭐 제 마음대로니까. 네, 김 기사 마음대로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볼 영화는 루시고요. 다음 방송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루시 네. 방송을 통해서 1시간 뒤에 뵙죠.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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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just a desperado. Oh, baby, can't you see? I'll go on running wild. I can't stand being free. I'll go on running wild until you capture me.